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성패,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거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성패가 성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 킴레이라는 회사를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성품 훈련을 가지고 기업체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품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품이 변화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성격은 평생 간다고 뭐 4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요. 두 번째는 더군다나 이 성품이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성품은 다 좋은데 이게 돈이나 성과하고 무슨 관련이 되나요? 성품이 좋은 거하고 성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성품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여쭤보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 그죠? 좋은 사람.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런 말 있잖아요. 조직에서 사람은 좋은데 이런 말 듣는 분이 어때요?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 보통 그러죠. 사람은 참 좋아. 근데 성과를 안 좋아. 그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성품이 평생 내가 살아와 봤는데 그거 변한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 다시 제 버릇 개주냐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력 좋은 사람들은 성품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된다. 돈 버는 거하고 성품하고는 상관없다. 성품 좋아봐야 맨날 돈 뺏기고 직급 못 찾고 이런 게 이제 성품이 좋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품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돼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통 이 왼쪽 영역이에요. 왼쪽.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은 관계지향적 영역. 그래서 이제 49가지 성품 중에서 17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결국은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1개죠. 49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성품은 좋은 사람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유용한 인재를 만드는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 킴레이라는 회사 이 토마스 힐이라는 나중에는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부사장 때 이분이 이제 장이 만든 회사에 나중에 입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회장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부사장 시절에 이 회사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1989년도에 도입을 해서 조직이 이익도 내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아주 급증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분에 의해서 전 세계 35개 국가에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조직이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 조직에 어떤 출발할 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던 그래서 석유나 가스에 쓰이는 밸브나 제어 장치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직이고 훌륭한 조직 문화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증가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지각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제 잘라버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일선 관리자가 직권으로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래서 도시락에 이렇게 마약을 숨겨 들어와가지고 몰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이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마약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술을 도시락에 숨겨서 들어와서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변기 뚜껑에 올린 사람들은 해고라고 이렇게 변기 뚜껑에 올라가 자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조직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힐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거죠. 조직이 점점 확대가 되고 나중에 이윤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뭐 제품을 막 팔아먹고 그러니까는 조직에 이윤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골치 아파가지고 이분이 수많은 경영혁신 운동을 했어요. 많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경영혁신 운동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고 그 세미나에서 성품 훈련이라는 것을 배우고 와서 조직에 와서 이제 이 세 가지 경청, 경각심, 신중 이 세 가지 훈련을 1년에서 2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인사 문제라 그러면 조직 내부에 조직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무슨 서로 뭐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가서 해결해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인사 문제가 엄청 없어지다 보니까 조직 관리자들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매출도 매년 25%씩 증가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공영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으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회사만 좋아진 게 아니고 지역사회 그리고 그 가정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 막 그 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오고 인사도 하러 올 정도로, 그래서 가정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지역사회의 범죄까지 줄어드는, 오클라호마라는 그 주에서 이 교도소라든지 이런 지역의 어떤 그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고 경찰관들 변화되고 이런,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많은 그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러시아나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 대만까지 이게 진출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쓰임이 받으면서 기업을 변화시키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 500개 기업 정도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품 교육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훈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하림이나 한솔이나 그다음에 롯데나 이런, 그다음에 인삼공사나 이런 일동제약 많은 그 업종에서도 이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회사도 지금 일동제약 같은 현장에서 훈련하는 정도로 교육이 아주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소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소통이 좋아지냐면 지금까지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은 알았지만 이 대화를 하는 어떤 데 있어서 성품이라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기분 좋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직원들 간의 대화가 굉장히 원활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 협조 관계 잘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출근하기 좋은 거죠. 출근해서 마음이 기쁜 거죠. 조직 회사에 오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분 좋으니까 이제 그게 가정까지도 연결돼서 그래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조직의 리더십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모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애사심이나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회사의 생산성과 그다음에 고객 만족, 그다음에 수익 증대까지도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을 시행했던 회사들 보면은 당연히 직원의 사기는 올라가고요,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이익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그 노사관계 굉장히 그 격렬하게 노사관계 그 서로 이렇게 갈등했던 것이 18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3개월 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그 문제가 줄어들고요. 특별히 이제 이직률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범죄가 줄어들고 조직 내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아주 현격한 어떤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정말 조직의 어떤 행복감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 부차적으로 조직의 성과까지 이 성품이 이 성과의 엄청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품 훈련을 도입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사람 되자는 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기업에서 아니면 공공조직에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접목을 했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